오늘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고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끝까지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말이 중간에 많이 꼬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각을 하잖아요. 지각을 하는데 저기에 이제 사물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속에는 실체가 있고 그걸 우리가 지각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인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각하는 그런 이렇게 내는 인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뒤편에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로부터 이제 문제점 뭘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은 우선 뭐 시각부터 할게요. 시각은 객관적 바깥에 있는 사실을 카메라 찍듯이 쫙 찍어서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너무나 이게 선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선명해서 당연히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거 내가 한번 사진을 지금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오른편의 그림에 보면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원인데 그 중심부를 우리가 그 원추세포들이 모여있는 중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간상세포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중추에 있는 중심화에 있는 이 원추세포들은 뭘 하는가 하면 세상을 색깔로 보는 겁니다. 색깔로 보고 선명하게 봅니다. 그 중앙 부분만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색깔, 컬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자리는 소위 말해서 흑백이에요. 흑백이고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중심은 컬러로 보여야 되고 바깥은 흑백으로 흐릿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온 세상이 다 컬러고 너무나 다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시각은 세상을 한꺼번에 비디오 촬영하듯이 사진 카메라로 찍듯이 찍어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쪼개고 조각 내서 눈은 그래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조각 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내 속에서 구성해내는 거예요. 조각, 퀴즈라는 이 조각 맞추기 하는데 조각을 맞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계시는 분들은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정면으로 딱 응시하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이 보이면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왼쪽 눈을 봤다가, 왼쪽 눈동자, 왼쪽 눈을 봤다가 오른쪽 눈동자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못 느낄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옆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내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봐라 하고 자기 눈동자를 왼쪽 눈동자 봤다가 오른쪽 눈동자 봤다 해보세요. 본인은 안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옆에서 본 사람은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끊임없이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세상을 조각조각 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걸 구성해서 이거는 뭐 산이다, 이거는 바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책을 보면 책을 한 페이지 딱 펴놓고 그거 한 번에 다 읽는다고 생각하죠. 그 아주 일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각해서 읽어낸다. 그런데
유명하신 리그치와 디빈치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0.25g짜리 염사기를 만들어가지고 강박에다가 이게 딱 붙였어요. 붙여서 거기서 영화를 쏩니다. 영화를 쏘서 이게 눈동자가 움직이면 그 카메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0.25mg이니까 얼마나 가벼운 영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영상기에서 비춰진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제 서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얼굴 그림 있죠? 보면은 일부만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그 다음에 일부 해서 제일 왼쪽에 사람 얼굴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둘, 셋, 네 번째 있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있는 정육면체 한 면만 보고 두 면이 보이고 또 이쪽 면이 보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다가 그것을 합쳐서 정육면체라고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시선 추격 장치로 이분들이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쪼가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나중에 재구성한다. 또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람 얼굴 이 그림 보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편에서 오른쪽입니다. 점이 다다다다닥 적혀 있죠. 그 시선은 저렇게 점이 다다다닥 저렇게 계속 남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저렇게 시선 추적 장치로 하면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이마 봤다가 눈 봤다가 코 봤다가 등등등. 그러고는 왼쪽에서 보는 아이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에 재구성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 안에 모든 사진들이, 모든 정보들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왜? 그게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막 통째로 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내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구성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맞추기를 한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각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리를 듣는 것도, 소리도 입모양이 없으면 소리가 듣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모양과 내 귀로 들리는 귀와 시각과 청각이 만나서 그것을 다 두 개를 구성하여 그 사람이 뭔 말 한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거를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라는 말을 상대방 보고 소리가 없이 입으로만 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 없이 입모양을 보겠죠. 그럼 상대방 그 입모양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끝나고 나면 바바바바라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입모양을 봤고 그 다음에 바바바바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모양이 무슨 말을 했노 하면은 마마마마라고 있습니다. 가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앞에 봤던 입모양, 내가 들었던 청각, 바바바라는 신호 두 가지를 구성하여 마마마로 구성해냅니다. 그래서 내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구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지어낸 모든 세계, 이게 내가 지어낸 모든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진 찍듯이 우리 수용기가 감각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기억은 어떻게 했느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도 우리가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대단히 HM으로 소개된 분인데 지금은 이름이 다 공개되고 있는, 옛날에는 이분이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HM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인데, 헨리 몰레이슨이 9살인가 10살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한테 부딪혀서 머리를 다칩니다. 기절을 하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간질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그
그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스코빌이라는 의사한테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10년 동안 치료를 뭐 그 당시에 1940 몇 년도 막 이런 정도니까 지금이야 뭐 사실은 간질은 뭐 병도 아니에요. 그 약만 먹고 하면 다 나올 아무것도 아닌 병이죠. 그건 뭐 저 요새는 그 병이라고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치료가 어려웠던 병이어서 이게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1953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인지가 된다. 신경과학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일들이 이 헨리 스콜 헨리 몰레이슨의 그 사건 이 일로 이거는 뭐 신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빌이라는 의사가 수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10년 동안 치료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앞쪽에 그 안화 우리 눈 위쪽에 구멍을 2개 뚫습니다. 동전 크기만한 구멍을 뚫고 그걸로 수술 기구를 넣어서 어디를 제거를 하는가 하면 두개골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양쪽 중심 오른쪽 왼쪽에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 뭐 병원에서 그 징후외과는 아니지만 수술하는 거 보면 이 머리가 순두부 같습니다. 순두부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석션기 빨아들이는 기구가 있거든. 그걸로 쑥 빨아들이면 그 석션기가 그거 탁 두부처럼 뇌를 싹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석션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턴 들어가가지고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장치들을 많이 하고 그런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정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1953년도에 스코빌이라는 의사가 그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그밖에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를 쭉 빨아냅니다. 오른쪽 왼쪽. 그게 이제 우리 그 찻잔 하나 정도의 뇌를 용량을 빨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 몰레이슨의 헨리는 이제 발작을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 회식 가면 인사를 하고 뭐 상태가 괜찮나 하고 가면 그 다음날 올라가서 하면 당신 또 누구냐? 의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억.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건 하나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모든 배웠던 건 다 기억하고 어디서 뭐 재미있게 놀았다. 그래서 그 의사를 붙들고 누구냐 물으면 내가 당신 주치의다 하면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뭐 이런 일을 했고 뭐 이야기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당신 누구냐 물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오래된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기억이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콜빌이라는 의사가 캐나다에 있는 그 유명한 뭐 이런 밀러라든지 펜필드 기라성 같은 신경과학에 나오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발작은 다 멈췄는데 이 새로운 기억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 펜필드나 밀러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업적을 남깁니다. 해마라는 것들이 제일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지금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해마가 소위 말해서 중요한 정보만 걸러서 저장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하면서 봤던 차량 색깔을 다 기억하며 차량이 몇 대를 지나쳤는지 신호등 몇 개를 옮겼는지 나뭇잎이 나무를 몇 그루 봤는지 여러분 수도 없이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해마는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수많은 지각 정보 중에서 쪼개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이미 입력 장치부터 입력할 때부터 세상을 사진 찍듯이 기억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만 쪼개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그 어떤 풍경 사진을 보여줘요. 풍경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제 MRI, fMRI, funktional MRI에 이제 환자가 거기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입니다. 금방 생각나는 사진이 아니고 조금 애매한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제 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 여기저기에서 불이 번쩍 일어납니다.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이렇게 번쩍 일어나다가 갑자기 그 번쩍 일어났던 것이 동시에 불이 착 켜집니다. 착 켜지면서 손을 댑니다. 생각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 쪼가리로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재조합, 재구성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억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을 쪼가리로 보고 있고 우리는 기억된 것을 쪼가리로 좀 조각 맞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1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김복동 이런 사람 만났다고 칩시다. 만났는데 남자분을 만났고 해수욕장에서 만났다고 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1년이 지난 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기는 나는데 누군지 몰라요.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의식 속에 그 사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있잖아 왜 김모였는데 김모 이름이 하나만 썰만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합쳐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김모 그때 그 남자였는데 남자 이렇게 이제 또 다 조각으로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래 그 사람이지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 떠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 맞춤이 다 안 맞춰지고 그 한 조각은 빠져요. 그러면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김모 씨였는데 해수욕장에 만났고 뭐 남자였고 다른 거 다 기억합니다. 뭘 했지. 근데 그 이름의 조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엄청난 생각들로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순간적으로 구상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생각한 게 다 있어서 그게 다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감정은 쿨레쇼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쿨레쇼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쿨레쇼프는 소련의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19살에 첫 영화를 만듭니다. 이 뭐 천재적인 영화 감독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만드냐? 어떤 사람의 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옆에다가 사람이 예를 들면 죽은 시신을 배치를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슬픈 얼굴로 읽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냥 중립적 표정에다가 막 그 애들이 막 활동적이고 막 굉장히 밝은 사진을 같이 놓으면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은 걸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쿨레쇼프 효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내각적인 모르고 영화의 편집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쿨레쇼프 효과가 이 현대 영화의 혁신적인 사건이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화의 장면을 이게 이제 몽타주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총을 보여줍니다. 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눈이 동그래진 장면. 그 다음에 총알에 연기가 나오는 장면.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총에 맞았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바꿉니다. 총을 보여주고 연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놀라는 장면을 보이면 누군가가 살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성해낼 거냐, 이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와 맥락은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만약에 이 감정이 구성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성을 해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알렉시사이미아라고 부릅니다. 알렉시사이미아, 감정 이게 불능증이라는 병이에요. 그게 우리 해가 책을 읽고 있는 책인데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알렉시사이미아가 뭐야 하면서 내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감정 불능증을 앓고 있는 분의 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그분 저는 뭐 읽은 책이지만 그 대단한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분이신데 글이 엄청나신 분이더라고요. 진짜 멋진 책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몬드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시나 수행하시는 보면 뭐 감정이 없어야 된다 하고 뭐 감정을 내껴야 하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감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게 흥분되는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고 다 이게 없으면 알렉시사이미아. 그러니까 보통 알렉시사이미아를 앓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좀 일찍 사망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은 굉장히 나쁜 건지 알고 흥분해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나빠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감정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도 구성을 해요. 어떤 머릿속에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불러온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생각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재미있는 또 연구 실험 결과가 있어서 왜 세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왜 세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인상해서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공공복지를 좀 잘하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도 주고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왜 세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요? 라고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돈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 잡고 인상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당연히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었나? 안 본다면 신념이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 맞는 새로운 생각들을 구상해냅니다. 왜 해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해가 되는 생각을 구상해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것을 구상해내고 긍정적 질문을 하면 긍정적 질문을 우리가 구상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질문, 환경, 심지어는 내가 배고픈 거, 이런 내 신체적 한 거, 이것들을 다 종합 구성해서 지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구상해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스냅샷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플립북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플립북. 옛날에 어린 시절에 한번 좀 해보셨을 겁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쫙 돌리면 그림 연결되는 그림.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 플립북처럼 하나의 그 스냅샷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들을, 조각난 기억들을 불러내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시 재구성해서 지각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억이 다르고 구성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ABC 구성하고 어떤 사람은 CDD E 구성하니까 구성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각과 기억의 공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각과 기억의 공명입니다.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은 내 기억에 파편화되어 있는 기억을 불러내서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낼 때 그거를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심지어는 재창조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의 비약이라고 불러요. 상상의 비약. 어떤 것들을 그냥 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곰을 만났다 하면 그냥 그것만 기억해서 곰을 만났을 때 똑같은 기억이 나와도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각은 굉장히 비약적이다. 어떤 것들을 보면 그걸 그대로 산식듯이 나오는 게 아니다. 생각은 나의 기억과 함께 공명해서 비약적으로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지각의 비약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각과 기억의 공명, 그 다음에 상상의 비약, 지각의 비약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각의 비약은 이런 겁니다. 구름을 보면서 여러분 저거는 토끼 모양으로 생겼다. 저거는 뭐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아마 지각을 비약시켰을 거예요. 사실은 구름에서 토끼 모양을 지각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지각을 비약적으로 지각해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내 상상을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춰서 상상을 비약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꿈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나중에 이해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상에서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만들고 다 이제 알았는데, 그다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미 집주를 짓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떤 개미는요, 건축가 목련으로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미집도 짓고 거미줄을 짓는데 거미줄이 굉장히 고도에 정밀하게 짓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행동과 뭐가 다르냐? 거미는 그냥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냥 그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구성합니다. 내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나? 내가 책을 안 가져왔네. 인간의 행동은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하위 행동을 구성합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고 원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하위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집을 짓는 것과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포트가 고장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커피를 아침에 먹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섰는데 커피 포트가 고장났다. 그러면 하위의 구성 요소를 바꿉니다. 어떻게? 가스레인지가 가지고 가스불에다가 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구성 요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도 우리가 구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성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것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가 주의를 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셀리언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셀리언스 네트워크. 이게 뭔가 하면 싱귤라 오포클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오포클룸이라는 게
그 이줄라 섭렵이죠. 섭렵에 거쳐 싸우고 있는 걸 오퍼쿨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싱귤러 오퍼쿨럼 네트워크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세리어스 네트워크,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저성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 강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폭탄 쳐지는 소리가 꽉 나는 거예요. 폭탄 쏘는 소리가 꽉 나면 세리언 네트워크가 주의를 딱 주게 그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세리언스 네트워크, SN이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나, 그 다음 생각을 구성하나, 감정을 구성하나, 행동을 구성할 때도 요놈이 작용합니다. 요놈이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얘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이게 내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같이 저 사람이 내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상황, 회의실의 분위기라든지 사업 중에서 그 다음 욕하는 요소를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중치를 둬가지고 구성을 딱 해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딱 파악돼, 오, 기분 나빠.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내한테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그 말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아요. 전혀 두지 않고 할 때, 그럼 지금을 구성할 때 그 구성 요소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해도 잘 되고, 잘 돼. 아주 성공적인 회의야. 라고 구성을 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그 가치,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떤 또 실험을 하는가 하면, 하전 피질의 인피리어 프론탈 코텍스, 앞쪽 전두엽 중에서 밑에 쪽에 자기장을 댑니다. 자기장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를 시키고 나면은 똑같은 이야기에 욕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지금의 맥락을 구성할 때 구성 요소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FC가 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우울증 좀 있고 있는 분들이 해버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구성 요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우울하고 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내는 구성해서 보고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내가 마음이 지어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내가 지어낸 모든 세계, 세상 그렇게 만들어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세상에 다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지어냈다고 말도 난 지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실존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이제 이 말씀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불교적일 수 있지만 저는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투라나 바렐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생성과 인지라는 책이에요. 자기생성과 인지라는 이 책에서 이제 앞쪽은 이분이 이제 마투라나 분이 있으셨고 뒤쪽은 바렐라 분이 있으셨는데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말을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마투라나가 스승이에요. 바렐라의 스승이에요. 바렐라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인지과학자예요. 생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철학자가 아니고 이런 분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결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깥에는 세상에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 보는 주관과
객관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마뚜라나나 이 바렐라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렐라나 이런 분 입장은 이거예요. 인지라는 것은 외적인 세상을 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유기체와 관계를 구성해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샌디에고 학파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샌디에고 학파라고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는 부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세계는 없다. 이제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는 언어를 포함하는 지식, 레퍼런스, 점에서 환상이며 가상적 경험이다. 어떻게 유기체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느냐, 유기체가 있고 환경이 있고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라는 질문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유기체가 자신이 있는 내질 내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느냐, 진화적 관점에서 그걸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그런 인지과학에서 모든 실제는 주관 의존적이다. 서로 관계할 뿐이다라는 걸로 이분이 이제 바꿨습니다. 이게 아주 또 다른 이분 마뚜라나나 바렐라 이야기 말고 움베르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기묘하게 나오는데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야곱 폰 웩스쿨이라는 분이 이걸 이야기했는데 뭔가 움베르토는 뭔가 하면 베르트라는 게 뭔가 하면 객관적 세계입니다. 객관적 세계. 그래서 이분은 객관적 세계라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왜 이게 나중에 또 타 실험들이 봤어요. 움베르트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세계다.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웩스쿨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깁슨 이분도 굉장히 내가 이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드기가 있습니다. 진드기가 여러분 뭔가 하면 아실 거예요. 옴. 옛날에는 옴이 되게 옴 진드기가 많았어요. 옴 진드기가 많고 그랬는데 그 그림이 진드기입니다. 그런 진드기가 나뭇잎이나 이런 침대나 이런 데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가 눈도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못 맞습니다. 아무것도 냄새 맡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온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나무 매달려 있다가 뭔가가 따뜻한 게 나타나고 온도가 나타나면 정확하게 그 온도 영역을 인지해서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서 동물의 털 속에 파고들어서 진드기가 생존을 합니다. 이 진드기에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드기의 세상은 오직 온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지. 이게 생명이 35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세포가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세포가 생기면서 DNA가 형성돼서 자기 복제가 되고 리보솜이 나오면서 단백질 합성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단백질 합성되면서 뭘 만드는가 하면 딱 두 가지를 만듭니다. 수용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편보를 만들어서 도망을 가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체가 바깥에서 있을 때 바깥의 환경이 바뀌면 이거는 좋은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수용체에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앞으로 갑니다. 그 수용체에서 이거는 이상한 거야 하면 뒤돌아서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생명체가 외부로 인지하는 지각 수용체가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인지 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거는 내한테 해로운 것, 저건 좋은 것 다가가는 거예요. 그 수용체가 발달합니다. 발달해서 우리는 뭘 붙인가 하면 저거는 먹는 거 이런 걸 다 붙여놔요. 그렇지만 이 박테리아와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복잡성이 더 증가됐을 뿐이지 이 바깥 세상의 실체적 인식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저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저건 우리한테 나쁜 거. 이 복잡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럼 그 말고도 뭐 메를로 봉태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이는 세계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까 했던 umberto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석가모니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어떤 그 브라만 교회의 사람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그 핵심의 그 존재가 뭐냐? 라고 물어요. 뭐가 핵심이고 그러냐 물으면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뭔가 하면 브라만교의 핵심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아트만 소위 말해서 참 진리라는 것, 참 그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같으면 영혼 뭐라도 좋습니다만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온 세상에 영혼이 다 깃들어 있고 그게 다 깃들어서 그 브라만의 핵심인 그게 있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거에서 석가모니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한다. 유기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처. 그 안입이 설신이 눈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안입이 설신이다. 유기처. 이게 석가모니 경전에 소리 경전에 육군하고 둔다는 육군들은 이제 눈, 코, 입 이런 거고 입처라는 것은 그걸 통하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감각기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걸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묻는 게 뭔가. 그래서 석가모니도 뭔가 하는 굉장히 우리의 감각 정보가 우리를 구성하는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지각하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나라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다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다가 보다는 구성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가 생기면서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님 설시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석가모니 그게 없다 이랬고 있어요. 그 무아님 설시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깨달으면 눈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없으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육입처라고 육입처.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도 안 해요. 감각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이야기돼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바다에서 바다에 물이 있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닷물이 구성해낸 것이 파도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다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각기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 구성해낸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만들어 구성해낸 것이 그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감각, 모든 내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낸 것이 그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산에 있을 때 어떤 기공자 몇 명인가 그 초기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몇 명인가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자 한 명이
이제 기공자의 뭐 보수무치로 도망을 갔는가. 그래서 막 그걸 쫓아가지고 찾아오면서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여기서 이제 젊은 여자 한 명 못 봤냐? 보수무치한 여자가 있어서 못 봤냐? 하니까 그 여자를 찾아야 된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찾아라. 여자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이 말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가 없다라고 했다가 왜 없는 나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나트마. 이 아나트마.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냥 그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 굉장히 중요한 아트만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구성의 핵심 출발이다 인 건데 석가모니께서는 그 당시에 브라만교 오파니샤드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브라만의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아트만 그런 거 없다. 자라고 할 만한 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 그냥 구성되어 있는 건데 뭘 뭐냐. 구성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구성된 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그게 뭐 생겼다, 파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지. 다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 자아가 없다라는 것들을 또 잘못 해석하면 막 내 몸도 없고 막 다 없어요. 감정도 없고 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우리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 되게 많다고요. 뭐 이제 막 팔도 막 내 팔이 아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내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로저 스페디라는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로저 스페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이클 가자니가 블리네하고 같이 연구도 했던 분인데 이 로저 스페디는 이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노벨 그 물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어떤 개구리 실험인가 하면 개구리의 시각에서 올라오는 시각을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것을 거꾸로 시각을 바꾸습니다. 그 신경회로를 바꿔가지고 밑으로 가는 신경회로를 위에 갖다 붙이고 위로 가는 신경회로를 밑으로 갖다 붙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이제 그 파리를 한 마리 앞에다 줍니다. 파리를 주는데 개구리는 파리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햇바닥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햇바닥을 놀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햇바닥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위로 바뀌어 놓으니까 시계에 바뀌어 놓으니까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파리가 있으면 오른쪽 햇바닥을 날려야 되는데 왼쪽 햇바닥을 계속 날립니다. 그러면서 로저 스페디라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지 오류다. 근데 이 마뚜라나하고 이게 주장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끄다가 잘 떠보셨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개구리의 세계에서는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구리가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은 그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맹시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반맹시. 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림을 그리라 하면 사과 그림을 그리라 하면 사과 반만 그립니다. 집을 그리라 하면 집을 반만 그려요. 반만 그리는데 이 반맹시 한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물으면 자기가 잘못 그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보인 대로 다 그린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환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잘못됐나 물으면 절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면 그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고리에 빠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 그 제3자가 어떤 개구리를 보잖아요. 그 3자가 개구리를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자도 주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개구리와 제3자를 같이 보고 있는 자가 생긴다고 치자 그 자도 주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객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주관이라는 것은 객관과 대비되는 주관이 아니에요. 객관 대 주관, 주관 대 객관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생명체가, 유기체는 그렇게 자기의 지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도입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가 옳다 그러다 판단이 나오는데, 그 3자 또한 자기의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으로 보면 옳다 그러다의 판단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관의 세계만 삽니다. 객관에 대비되는 주관이 아니라 영원히 주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객관적 실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자기가 없는데 뭘 자기를 보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자기라는 것이 구성된 파도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쪼개고 세상을 쪼개서 기억하고 다시 끄집어낼 때 세상을 재구성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가 했는 육입처 반야신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무 아니면 실심, 그게 없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르주나.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가르주나가 인식의 주체, 내가 보고 있는 주체, 인식의 대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식의 대상, 그 다음에 인식의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서로 관계, 상호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밖에 없다. 나라는 것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몸도 음식과 단백질 이런 거 구성되어 있는 거고, 다 구성되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수니야타라고 불러야 한다. 수니야타. 꼭 기억하십시오. 수니야타라고 불러야 한다. 공입니다. 공. 수니야타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공입니다. 이 나가르가 산스크리트어로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가르주나를 용수보살로 번역해놨습니다. 용수보살 번역해놨는데 이 나가르주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석가모니의 육입처, 그 다음에 12연기, 핵심적인 12연기도 내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과학적으로 12연기, 지금 오늘 말씀했던 이 이야기 12연기, 그 다음에 육입처, 그 다음 중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12연기, 오늘 했던 이야기와 이 육입처, 그 다음에 12연기, 중도가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중도를 또 잘못 알아주시는 분도 많더라고. 오른쪽 왼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내가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평화로운 중간쯤 마음, 그 중도, 중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중도라는 것은. 그 중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말. 이 말과 오늘 했던 이 말과 12연기와 그 다음 육입처와 중도와 나가르주나의 수니야타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